앞서 독일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이번 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발표가 있었지요. 미국의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소식인데 그 예방 효과가 무려 90%를 넘는다는 그 기사를 읽고 무척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교수님. 네, 그렇죠. 저희도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좋게 나와서 좀 많이 놀라기도 했는데요. 네. 여기서 예방 효과가 90%가 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임상 연구에 참여했던 분이 43,0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절반에게는 진짜 백신을 놓고 절반에게는 위약, 그러니까 가짜 백신을 접종한 거죠. 네. 이후에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봤는데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의 90% 이상이 가짜 백신, 위약을 접종한 사람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걸 해석한다면 실제 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10분의 1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사실 뭐 이게 중간 분석이니까 최종 결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WHO나 미국 FDA가 이야기했었던 코로나19 백신이 가져야 하는 최소한의 예방 효과, 이게 50%였단 말이죠. 그것보다는 분명히 높은 수준이어서 네. 분명 고무적인 일인 것은 맞습니다. 예. 네, 이번 백신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조금 더 일찍 종식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희망 섞인 기대들이 점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화이자가 발표했던 지난 9일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증시가 정말 동반 급등을 했다 할 수 있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제 네. 유가도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럴 만한 소식이었지요. 사실 앞서서 러시아며 중국이 먼저 백신을 개발한 바 있지만 확실히 이 미국의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전 세계가 반응이 뜨거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뭐 러시아나 중국이 백신을 먼저 개발하긴 했고 사용하고는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3상 임상 연구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일반인에게 접종을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3상 임상 시험이 아주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3상 임상 시험은 실제로 그 백신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가를 입증하는 것이고 또 많은 수에서 이상 반응이 어떠한가 이런 안전성을 실제 봐야 하는데 이것을 거치지 않고 일반인에게 접종이 된다면 충분한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요. 실제로 뭐 화이자의 경우에도 지금 중간 분석이긴 하지만 3상 연구가 상당히 진행이 됐고 또 실제로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화이자 백신 개발 소식이 알려지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측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개발한 스푸트닉 5, 네. 이거는 뭐 효과가 90%가 넘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90% 이상이다. 네, 그리고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기업인 시노팜이 개발한 백신은 100%다. 라고 이야기를 그래요? 합니다. 100%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있습니다. 견제 분위기가 상당하네요. 그 중국 같은 경우는요 이미 자국민 수십만 명에게 시노팜 백신을 접종을 했고 네. 이 중에서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중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 백신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네, 네. 실제로 뭐 효과가 있고 안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문제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문제는 이제 중국의 백신들의 경우에 연구가 실제로 진행되고 공개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적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중국계 회사들 중에 한 곳에서는 백신 임상 시험을 지금 3상을 진행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효과와 안전성을 뭐 자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상 연구를 거치지 않고 접종했을 때 나중에 가서라도 이런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불거질 우려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중국이나 러시아가 뭐 자신들의 백신을 뭐 선전을 하고 또 무리하게 상용화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 권위주의 체제가 우월하다 이런 정치적인 선전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안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백신 같은 경우는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브라질의 예. 상파울루주에서는 중국의 시노백의 백신을 의무적으로 주민들에게 접종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왜요? 아니 이게 뭐 안정성이 지금 보장이 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실험실에 쥐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산 백신 거부 시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백신의 효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우리가 접종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 화이자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 등에 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니던데요. 네, 그렇죠. 사실 이 화이자에서 맞는 백신의 경우에 mRNA라는 것을 백신의 성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러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백신이
이전에 상용화되어 있던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수액의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임상 연구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중증이거나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것은 이걸로 다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과거의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좀 우려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백신의 운송이나 이송, 보관에 대한 이슈도 좀 있는데 이 백신의 경우에는 영하 70도 상태에서 보관을 하고 이송을 해야 됩니다. 이 mRNA라는 게 워낙 이제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실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제 저온 유통의 체계만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백신을 위한 개별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가져야 하는 우려 사항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이 화이자 백신을 선점을 하려고 경쟁 중이에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1억 회 분량을 확보를 하고 또 추후로 5억 회 분량을 이제 선택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도 벌써 3억 회 분량을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일본도 1억 2천만 회 분량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네요. 네, 그래서 멕시코, 캐나다, 호주 뭐 이런 국가들도 지금 경쟁에 뛰어들었고요. 근데 이제 가만 보면은 여유 있는 국가들은 전부 다 지금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이러다 보면은 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은 백신 민족주의까지 발전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전 세계적인 팬데믹인데 이거 코로나 백신은 정말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WHO도 모든 국가가 백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국제적인 공동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WHO에서도 미리 이걸 걱정을 했기 때문에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국제 협력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독자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기 어려운 개발도상 국가 같은 경우는 이 기구를 통해서 뭐 아무래도 공동의 물량을 좀 확보하고 또 좀 뭐 백신을 좀 확보하기 쉬운 국가는 여기에서 가난한 나라들한테 백신을 공급하고 이런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21년까지 백신 이 확보 물량이 세계 각국 인구의 각각의 20%를 확보하는 게 목표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180여 개국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백신을 나중에 맞게 된다면 이 코백스라는 협력체를 통해서 맞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정부에서는 백신 확보에 대한 전략을 투트랙, 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말씀해 주셨던 코백스 퍼실리티를 이용한 것인데 이 퍼실리티를 통해서 한 1,000만 명, 그러니까 전 인구의 한 20%에 해당되는 것은 이 기구를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40% 정도 되는 물량은 개별 백신 회사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계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이자의 경우에는 한 1, 2주 안에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화이자에서 밝히고 있는 바로는 올해 안에 2,500만 명분 정도를 생산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6억 5천만 명분 정도를 생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올해 생산되는 양을 우리가 확보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내년에 생산되는 물량의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도 지금 이제 개발 중인 백신들이 있고 곧 3상 연구를 통해서 결과가 발표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 모더나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들고 있는 백신인데요. 이런 것들도 나오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백신의 물량에 해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시기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백신을 꼭 받아야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어떤가요? 현재 진행 상황이? 네, 그렇죠.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의 개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 조금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게 개발 초기에 있거나 임상시험 1단계, 1상 정도에 있죠. 그렇지만 뭐 코로나19가 금방 끝날 것은 아니니까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데까지는 가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이제 치료제의 경우에는 백신보다는 조금 상황이 낫습니다. 그래서 뭐 혈장 치료제, 항체 치료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데 임상 연구 2상이나 3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요것들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만이라도 빨리 나온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간절한 생각이 듭니다.